옷장 속 옷은 많은데 입을 옷이 없는 진짜 이유. 옷은 가득한데 입을 게 없다. 이 말은 얼핏 들으면 모순적으로 들리지만 현대인 대부분이 한 번쯤은 경험해본 상황입니다. 옷장을 열면 옷들이 빼곡히 걸려있고 서랍은 넘쳐나지만 정작 오늘 입을 옷을 고르려고 하면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 답답한 순간. 특히 중요한 자리에 나가기 위해 옷을 고르는 날이면 이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단순히 옷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모순적인 상황의 원인은 생각보다 깊고 복잡한 심리적 요인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옷장 위기라 불리는 이 현상의 진짜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잠시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충동구매의 함정. 순간의 유혹에 빠진 결과. 우리의 옷장을 가득 채운 옷들 중 상당수는 충동구매의 결과물입니다. 쇼핑몰을 지나가다 눈에 띈 화려한 옷, 온라인 쇼핑 중 발견한 큰 할인 행사, 혹은 인플루언서가 착용한 매력적인 스타일을 보고 순간적인 감정에 이끌려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패션 심리학자인 도너 도스키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의류 구매의 약 65%는 계획 없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특히 세일 기간에는 이 비율이 더 높아져 약 80%에 달한다고 합니다. 계획 없이 구매한 옷들은 대부분 기존 옷장의 아이템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거나 실제 생활에서 착용할 기회가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언젠가 입을 날이 오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로 구매한 옷들은 결국 택이 달린 채로 옷장 구석에 자리하게 됩니다. 특히 한정판, 마지막 세일, 오늘만 특가와 같은 마케팅 문구는 소비자의 놓칠까봐 두려운 심리를 자극하여 충동구매를 유도합니다. 한 소비자 행동 연구에서는 세일로 구매한 의류의 약 40%는 실제로 3번 이상 착용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충동구매는 일시적인 만족감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옷장 공간만 차지하고 실제 활용도는 낮은 아이템들로 이어집니다. 또한 트렌드를 좇아 구매한 옷들은 빠르게 변하는 패션 트렌드 속에서 금방 시대에 뒤떨어진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2022년의 유행이 2025년에는 이미 구식으로 보일 수 있으며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트렌드는 우리의 옷장을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충동구매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15일 규칙과 같은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마음에 드는 옷을 발견했을 때 즉시 구매하지 않고 15일 동안 기다려보는 것입니다. 15일 후에도 여전히 그 옷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구매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감정적인 충동을 줄이고 보다 합리적인 소비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 상상 속 나와 실제 나의 차이.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우리는 끊임없이 다양한 패션 스타일과 트렌드에 노출됩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멋지게 스타일링된 모델들의 사진, 유튜버들의 패션 하울 영상, 핀터레스트의 완벽한 코디네이션 이미지들은 우리에게 강한 영감을 주지만 동시에 비현실적인 기대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이미지들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본 스타일은 전문 스타일리스트의 손길, 완벽한 조명, 포토샵과 필터의 도움을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모델의 체형이나 분위기가 나와 다를 수 있으며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옷이 내 일상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련된 파티 드레스를 샀지만 실제로는 격식 있는 파티에 초대받는 일이 거의 없거나 화려한 하이힐을 샀지만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현실에서는 신기 불편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우리는 종종 뭔가 특별한 옷을 구매하면 우리의 삶도 그에 맞게 변할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 드레스를 입으면 더 많은 파티에 초대받을 거야. 이 정장을 입으면 승진에 도움이 될 거야 같은 생각이 구매를 정당화하지만 실제로는 옷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이런 괴리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실제 라이프 스타일을 정직하게 평가하고 그에 맞는 옷을 구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옷이 내 실제 일상에서 얼마나 자주 입혀질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화려하고 특별한 옷보다는 일상에서 실제로 활용도가 높은 옷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기본 아이템의 부재, 화려함 속에 가려진 필수품의 부족. 옷장을 열었을 때 화려하고 독특한 옷들은 많은데 정작 이를 매일 입을 수 있게 조합해줄 기본 아이템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화려한 프린트의 상에 독특한 디자인의 하에 특별한 오케이전을 위한 드레스 등은 눈에 띄기 때문에 구매하기 쉽지만 이런 옷들은 단독으로 입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 아이템이란 무엇일까요? 검은색, 흰색, 네이비, 베이지 등 중성적인 색상의 티셔츠, 셔츠, 블라우스, 기본 청바지, 단색 스커트, 단정한 팬츠 등이 해당됩니다. 이런 기본 아이템들은 그 자체로는 화려하지 않지만 다양한 옷들과 쉽게 매치되어 여러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반면 화려한 프린트의 옷, 독특한 디자인의 옷, 강한 색상의 옷들은 눈에 확 띄지만 함께 매치할 수 있는 옷이 제한적이어서 자주 입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런 옷들은 사람들의 기억에 강하게 남아 자주 입기도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감정적 애착, 추억에 묶인 옷장 공간. 우리는 종종 더 이상 입지 않거나 맞지 않거나 현재 스타일과 맞지 않는 옷들을 감정적인 이유로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데이트에 입었던 드레스, 대학 졸업식 때 입었던 정장,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 받은 스웨터 등은 강한 추억과 감정이 담겨 있어 처분하기가 특히 어렵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소유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에 실제 가치 이상의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또한 물건에 대한 애착은 그 물건과 연결된 기억이나 정체성 때문에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감정적 애착이 있는 옷들은 옷장 속 상당한 공간을 차지하며 현재 실제로 입는 옷들을 정리하고 조합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이런 옷들 때문에 옷장이 혼잡해지고 정작 일상에서 입을 수 있는 옷을 찾기가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모든 추억이 담긴 옷을 다 버려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는 몇 가지 아이템은 보관하되 그 외의 것들은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심리학자들은 옷을 버리기 전에 사진을 찍어두거나 특별한 추억이 담긴 옷으로 퀼트나 소품을 만드는 것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옷이 담고 있는 추억이나 감정 자체는 옷을 버려도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물리적인 옷을 계속 보관하지 않아도 그 기억과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체형 변화와 자기 부정, 과거 또는 미래의 자신을 위한 옷들. 많은 사람들이 현재 맞지 않는 옷을 언젠가 다시 맞겠지라는 희망으로 보관합니다. 체중이 늘거나 줄어서 더 이상 맞지 않는 옷, 임신 전 입던 옷, 혹은 미래에 살을 빼면 입게 될 옷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행동이 종종 자기 부정이나 현실 회피와 연관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현재의 체형을 수용하지 못하고 과거나 이상적인 미래의 모습에 집착하는 것이죠. 이런 옷들은 옷장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죄책감이나 불만족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옷장을 열 때마다 아직도 이 바지에 맞을 만큼 살을 빼지 못했어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더 건강한 접근법은 현재의 체형에 맞는 옷을 구비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지금의 체형에 잘 맞고 편안하며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옷을 선택하세요. 체형이 변화한다면 그때 새로운 옷을 구매하면 됩니다. 일부 스타일 전문가들은 한 사이즈 위, 한 사이즈 아래 법칙을 제안합니다. 즉, 현재 사이즈와 한 사이즈 차이나는 옷까지만 보관하고 그 이상 차이나는 옷은 과감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는 현실적인 체형 변화를 고려하면서도 지나친 미래 또는 과거 지향적 옷 보관을 방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해결책. 진정한 자신을 위한 옷장 만들기. 지금까지 살펴본 문제들의 핵심은 결국 진짜 나와 옷장 속 옷 사이의 불일치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실용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진짜 라이프 스타일을 정직하게 평가해보세요. 일주일 동안의 일상을 기록해보면 어떤 종류의 옷이 가장 많이 필요한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근무가 많다면 캐주얼 옷보다 포멀한 옷이 많이 필요할 것이고, 재택근무가 많다면 편안하면서도 화상회의에 적합한 상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자신의 진짜 스타일을 찾아보세요. 패션 잡지나 인스타그램의 트렌드를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고 편안하게 느끼는 스타일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자주 입는 옷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자신의 진짜 스타일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옷장 정리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해보세요. 모든 옷을 꺼내어 하나씩 평가해보는 과정은 자신의 옷장 현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1년 이상 입지 않은 옷, 더 이상 맞지 않는 옷,
입을 때 불편하거나 자신감이 떨어지는 옷은 과감히 기부하거나 판매하세요. 넷째, 기본 아이템에 투자하세요. 다양한 상황에 적합하고 여러 옷과 쉽게 매치할 수 있는 기본 아이템은 옷장의 핵심입니다. 품질 좋은 기본 티셔츠, 셔츠, 청바지, 블랙 팬츠 등은 다소 비싸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성비가 높습니다. 다섯째, 새 옷을 구매할 때는 1인, 1아우트 규칙을 적용해보세요. 새로운 옷을 하나 들릴 때마다 비슷한 용도의 옷 하나를 내보내는 방식입니다. 이는 옷장이 다시 혼잡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더 신중한 소비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옷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세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또는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옷장 정리를 통해 현재 필요 없는 옷들을 식별하고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결론. 옷장을 통해 본 자아와 소비 심리. 옷장 속 옷은 많은데 입을 옷이 없는 현상은 단순한 패션 문제를 넘어 우리의 자아 인식, 소비 패턴, 감정적 애착 등 다양한 심리적 요소들이 얽혀있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 진짜 라이프 스타일, 진짜 선호도에 맞는 옷장을 구성할 때 우리는 매일 아침 옷을 고르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더 자신감 있고 편안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편의의 문제를 넘어 지속 가능한 소비와도 연결됩니다. 충동 구매를 줄이고 정말 필요하고 오래 입을 수 있는 옷에 투자하는 것은 환경적으로도 더 책임감 있는 선택입니다. 결국 진정으로 나를 표현하고 나에게 맞는 옷으로 구성된 옷장은 매일의 옷 선택 스트레스를 줄이고 자신감을 높이며 더 지속 가능한 소비 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만의 이상적인 옷장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어보는 건 어떨까요?